서울 홍대 한복판. 금요일 오후의 거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분주했습니다. 그 인파 속을 두리번거리며 걸어가는 한 커플이 있었죠. 영국 뉴캐슬에서 온 브래드와 그의 여자친구. 한국에 도착한 지 이제 막 하루가 지난 두 사람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연신 주변을 카메라에 담느라 바빴습니다. 9월의 한국 날씨는 영국인에게는 거의 재앙에 가까웠거든요. 여자친구는 연신 영국은 운 좋은 날에도 19도예요라며 손부채질을 했고, 브래드는 그저 웃으며 앞서 걸을 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한국에 온 건 이번이 처음. 아시아 여행 자체도 오랜만이라 모든 게 낯설고 신기했습니다. 홍대의 네온사인, 지하철 개찰구, 길거리 음식, 심지어 편의점까지 전부 새로운 경험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영국 커플이 서울에서의 첫 24시간 동안 가장 크게 충격받은 장면은 화려한 홍대 거리도 매콤한 길거리 음식도 아니었습니다. 빌딩 숲 한가운데에서 우연히 마주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떤 풍경이었죠. 브래드가 한참을 말없이 내려다보다가 결국 한마디를 내뱉었는데요. 과연 이 영국 커플을 멈춰 세운 장면은 무엇이었을까요? 두 사람이 처음 홍대 거리에 들어섰을 때 여자친구의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온 말은 감탄사였습니다. 거리 전체가 온통 분홍색 간판과 네온 사인으로 뒤덮여 있었거든요. 심지어 지나가는 버스마저 분홍색이었죠. 두 사람은 서로를 쳐다보며 여기 진짜 전부 분홍색이야라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영국의 차분한 벽돌거리에 익숙한 이들에게 홍대의 색감은 그 자체로 하나의 충격이었던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홍대에 도착한 건 전날 밤 10시가 넘은 시각. 그런데도 거리는 새벽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고 술집들은 아침까지 영업을 이어갔습니다. 여자친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목요일인데 정말 정신없네요. 평일 밤이 이 정도라면 주말은 도대체 어떨지 상상조차 안 된다는 얼굴이었죠. 영국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밤의 에너지였습니다. 홍대 거리를 얼마쯤 걸었을까요? 여자친구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는 주변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브래드에게 말했습니다. 쓰레기를 하나도 못 봤어요. 어디에서도 아무것도요. 그 말에 브래드도 주변을 다시 살펴봤고 정말 그랬습니다. 그 많은 인파가 오가는 홍대 한복판인데도 거리 바닥에는 담배꽁초 하나 굴러다니지 않았던 겁니다. 여자친구가 이어서 내뱉은 한마디가 압권이었는데요. 여기는 그냥 흰 양말만 신고 돌아다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영국 도시의 길거리를 떠올려본 이들이라면 이 말이 얼마나 큰 충격 섞인 감탄인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런던이든 뉴캐슬이든 유럽의 번화가를 걷다 보면 신발 바닥이 금세 까맣게 변하는 게 일상이거든요. 그런데 서울은 달랐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우리에게는 좀 충격이네요 라며 웃었습니다. 하루 종일 홍대와 시내 한복판을 돌아다닌 두 사람은 슬슬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고 싶어졌습니다. 여자친구가 휴대폰을 뒤적이다 한 장소를 발견했는데요. 틱톡에서 본 적 있는 어떤 산책로였습니다. 여자친구는 브래드에게 말했습니다. 도시 한복판에 있는 경치 좋은 산책로래요. 걸어서 10분 거리밖에 안 돼요. 두 사람은 지친 발걸음을 이끌고 그곳으로 향했죠. 바로 청계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청계천에 도착한 순간 두 사람은 말 그대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사방이 고층 빌딩으로 둘러싸인 도시 한복판에 맑은 물이 흐르는 산책로가 펼쳐져 있었던 겁니다. 여자친구가 먼저 감탄을 내뱉었습니다. 어머, 이거 정말 예쁘네요. 바로 도시 한가운데에 있어요. 브래드는 한동안 말없이 돌계단에 앉아 흐르는 물만 내려다봤습니다. 카메라도 내려놓은 채 한참을 그저 주변을 둘러봤죠. 잠시 후 브래드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콘크리트잖아요. 보통 도시는 이런 걸 안 만들어. 정말 그래요. 이 한마디에 메시지가 전부 담겨 있었습니다. 런던에도 뉴캐슬에도 유럽의 어떤 대도시에도 빌딩 숲 한가운데에 이렇게 발을 담글 수 있는 물길을 만들어두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대부분의 도시는 땅값 비싼 도심 한복판을 상업 공간으로 채우지 시민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물길로 남겨두지 않거든요. 여자친구는 물가에 앉아 발을 담그고 있는 한국 사람들을 부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정말로 진심을 담아 말했죠. 세븐일레븐에 갔어야 했는데.
맥주 몇 병 사서 여기 앉아 있었을 거예요. 여기서 한참은 쉴 수 있겠어요. 도시 한복판에서 뜻밖의 힐링 공간을 마주한 영국 커플의 표정에는 감탄을 넘어선 부러움이 번져 있었습니다. 청계천에서 잠시 숨을 돌린 두 사람은 다시 길거리로 나섰습니다. 이번엔 배가 고팠거든요. 마침 눈에 들어온 건 한 길거리 포장마차. 떡볶이와 김밥을 파는 작은 가게였습니다. 여자친구는 떡볶이 한 그릇을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는데 그 순간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살면서 이런 식감은 한 번도 없었어요. 처음엔 쫄깃한 식감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그런데 몇 개를 더 먹더니 결국 그릇의 4분 이상을 혼자 다 비워버렸습니다. 입술이 오렌지색으로 물들 때까지요. 근처 과일 가게에서는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열대에 놓인 포도알 하나하나가 영국에서 보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던 겁니다. 브래드는 포도 한 알을 집어들고 이 포도알들 엄청나게 크네요라며 감탄했습니다. 영국에서는 보기 힘든 알이 굵은 샤인머스켓 계열의 한국 포도가 두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순간이었죠. 저녁이 되자 두 사람은 제대로 된 한 끼를 찾아 나섰습니다. 낮잠으로 체력을 회복한 뒤 한국식 바비큐와 훠궈 간판을 돌아다니다 마침내 한 가게에 자리를 잡았죠. 테이블 위에 올려진 건 처음 보는 고기 불판과 낯선 재료들. 브래드와 여자친구는 젓가락을 어색하게 쥔 채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무엇부터 어떻게 넣어야 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거든요. 두 사람이 조심스럽게 재료를 만지작거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가게 직원 한 분이 조용히 다가오더니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의 재료를 하나씩 집어들고 직접 손질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채소를 먹기 좋게 잘라주고 고기를 불판 위에 올리는 순서까지 차근차근 알려줬죠. 여자친구는 그 장면을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감탄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 작은 것들을 모를 줄 아셨던 것 같아요. 직접 와서 우리 대신 전부 잘라주셨어요. 브래드는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저분들 정말 대단해요. 집중력이 엄청나네요. 전설이에요. 이 장면은 서양 손님 눈에 꽤나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영국이나 유럽 대부분의 식당에서는 직원이 주문을 받고 음식을 가져다주는 선에서 서비스가 끝나거든요. 손님이 재료를 서툴게 다뤄도 저건 손님 일이라며 지켜볼 뿐 먼저 다가와 요리를 도와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식당 직원은 달랐습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다가와 낯선 외국인 손님이 어색해하는 모습을 보고 말없이 손을 보탰던 거죠. 두 사람은 결국 뜨겁게 익어가고 있는 고기 앞에서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친절했어요. 저희를 보고 도움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메뉴가 아니라 사람의 태도에 감동받은 영국 커플의 첫 한국 저녁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테이블 위 빈 불판을 바라보며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가 카메라를 향해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정말 훌륭했어요. 정말 좋은 첫 24시간이었어요. 홍대의 분홍빛 거리, 흰 양말을 신어도 될 만큼 깨끗한 골목, 그리고 빌딩 숲 한가운데에서 흐르던 청계천의 물소리까지. 뉴캐슬에서 온 커플에게 서울의 첫 여행은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두 사람의 마음을 가장 깊이 건드린 건 화려한 네온 사인도 매콤한 길거리 음식도 아니었습니다. 지친 발걸음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었던 그 물길. 도시가 시민을 위해 남겨둔 한 뼘의 공간. 맥주 한 캔 사서 오래 앉아있고 싶다던 그 진심이었죠. 아직 하루가 지났을 뿐인데 두 사람 얼굴엔 벌써 떠나기 아쉬운 기색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외국인 친구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가장 먼저 데려가고 싶은 장소는 어디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dome thing. It was pretty cool. 한국 여성들의 아침은 조금 특별합니다. 출근 전 거울 앞에 앉는 시간, 주말마다 찾는 피부관리실, 그리고 매일 저녁 10단계가 넘는 스킨케어 루틴.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먼저 놀라는 것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거리에서 마주치는 여성들의 피부가 마치 필터를 씌운 것처럼 맑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최근 캐나다 토론토에서 온 두 친구가 서울을 여행하면서 이 비밀의 정체를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쇼핑도 한식도 한복도 아니었습니다. 이 두 여성이 서울에서 진짜 충격받은 건 한국 사람들이 그냥 한 번씩 받는다고 말하는 바로 그 피부관리실이었습니다. 얼굴을 커다란 기계 도만에 집어넣는 장면을 처음 본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진짜 사람이 받는 관리가 맞아요? 캐나다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방식이었거든요. 오늘 영상은 토론토에서 온 제시카와 젠 두 절친이 3일 동안 서울을 누비며 기록한 여행기입니다. 성수동의 편의점부터 한남동의 명품 바잉 투어, 그리고 마지막 날의 숯불 흑돼지와 한옥 스테이까지. 하지만 모든 장면의 하이라이트는 단 하나, 돔 속에 얼굴을 넣고 나온 후의 그 표정이었습니다. 여행 둘째 날 오후, 두 사람은 성수동의 한 피부관리실 셀프리스틱 스킨의 예약을 잡고 찾아갑니다. 캐나다에서 페이셜이라고 하면 대부분 마사지 크림을 바르고 손으로 문지르는 정도가 전부입니다. 비용은 비싸지만 받고 나오면 좀 촉촉해졌나 싶은 수준이죠. 그런데 한국의 관리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제시카와 젠의 표정은 이미 묘하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안내받은 침대 위에 눕자 관리사분이 익숙한 듯 커다란 반구형 기계를 머리 위로 끌어내립니다. 얼굴을 덮는 투명한 돔. 마치 SF 영화에서 우주인이 쓰는 헬멧 같은 장비였습니다. 제시카는 관리를 받는 내내 카메라를 내려놓지 못하고 연신 눈알만 굴리며 상황을 살폈습니다. 옆 침대의 젠은 돔이 얼굴 위로 내려오는 순간 숨을 살짝 멈추기까지 했죠. 총 8단계로 이어지는 프로그램은 클렌징부터 각질 관리, 앰플, 마사지, 그리고 마지막 돔 트리트먼트까지 한 번도 쉬는 구간이 없었습니다. 관리실을 나온 두 사람은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제 피부가 이렇게 촉촉해질 수 있는 거였어요? 이거 진짜 신기했어요. 얼굴을 저도 안에 넣는데 캐나다에서는 상상도 못 해본 거거든요. 캐나다에서 이 정도 수준의 관리를 받으려면 최고급 스파에서 수십만 원을 내야 하고 그마저도 예약이 한 달씩 밀리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동네 거리 한복판, 점심 먹고 산책 삼아 들를 수 있는 곳에서 이런 시술이 일상처럼 이루어지고 있었죠. 두 사람은 관리실을 나와 햇빛 아래에서 서로의 얼굴을 가까이 들여다보며 한참을 웃었습니다. 한국 여성들의 피부가 왜 그렇게 맑은지 이제야 그 비밀의 한 조각을 본 기분이었으니까요. 여행 첫날 아침, 두 사람은 호텔을 나서자마자 성수동의 베이커리 카페로 향합니다. 한국 베이커리 카페가 유명하다는 얘기는 익히 들었지만 직접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두 사람은 빵 매대 앞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포도 크루아상, 딸기 타르트, 어니언 시그니처 페이스트리. 제시카는 진열대 앞에서 허리를 숙이고 한참을 살피다 크루아상 하나를 집어들며 감탄했습니다. 이게 카페에서 파는 빵이 맞아요? 베이커리에서 파는 거 아니에요? 캐나다에서는 이런 퀄리티의 빵을 사려면 전문 제과점까지 일부러 찾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카페에서, 그것도 아침 일찍부터 갓 진열된 상태로 만날 수 있었죠. 쇼핑을 한참 하다가 배가 고파진 두 사람은 성수동 골목을 걷던 중 우연히 작은 식당 하나를 발견합니다. 간판에는 부산 최초의 돼지국밥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쟤는 돼지국밥이라는 단어 자체를 그 순간 처음 들어봤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에는 불고기나 비빔밥을 파는 한식당은 많지만 돼지뼈를 몇 시간씩 고아낸 국물 요리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두 사람은 무작정 문을 열고 들어가 돼지국밥 2그릇을 주문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눈에 띈 건 한쪽 벽면에 가득 차려진 셀프 반찬 코너. 김치, 부추, 양파, 새우젓까지 직접 가져다 먹는 방식이 두 사람에겐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곧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뚝배기가 식탁에 올라왔습니다. 옆자리 한국 손님이 다진 마늘 한 숟가락을 국물에 풀어넣는 걸 본 제시카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은 순간 두 사람의 움직임이 동시에 멈췄습니다. 쟤는 숟가락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릇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한참을 말없이 먹기만 했습니다. 이거 진짜 편안한 한 끼 같아요. 꼭 누가 집에서 끓여준 것 같아요. 정말 홈메이드 같은 맛이에요. 식당 음식인데 이렇게 정성스러울 수가 있어요? 캐나다의 수프 문화는 크림을 베이스로 한 부드러운 수프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몇 시간씩 뼈를 우려낸 맑은 국물, 그리고 밥을 말아먹는 방식 자체가 두 사람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죠. 두 사람은 뚝배기 바닥이 보일 때까지 한 그릇을 깨끗이 비웠습니다. 식당을 나오며 제시카는 골목을 돌아보며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여행 계획에도 없던 간판 하나 보고 우연히 들어간 그 작은 식당이 서울에서의 가장 따뜻한 기억이 될 줄은 몰랐다고요. 여행 둘째 날 오후, 두 사람은 한국에 왔으면 꼭 해봐야 한다는 K-팝 아이돌 메이크업 체험을 예약합니다. 제시카는 반짝이는 글리터를 눈 밑에 올린 촉촉한 글로우 메이크업을, 젠도 같은 글로우 스타일을 선택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메이크업이라고 하면 파운데이션을 두껍게 올려 얼굴을 매트하게 마무리하는 스타일이 주류입니다. 그런데 한국 메이크업에서는 오히려 피부를 촉촉하게 살리고 속눈썹 아래까지 섬세하게 한 올 한 올 붙여주는 방식으로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본 제시카는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다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진짜 제 얼굴 맞아요? 저 오늘 완전 아이돌이에요. 헤어까지 손질을 받고 나온 두 사람은 거리로 나서는 발걸음부터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저녁, 두 사람은 3일 내내 미뤄왔던 한식의 마지막 관문, 숯불 흑돼지 전문점에 들어섭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건 소금구이용 흑돼지와 고추장 양념 흑돼지 두 종류. 사장님은 먼저 소금에 찍어 먹어보라며 한 점을 권했습니다. 그 다음은 구운 부추와 다슬기 육수에 찍어 먹는 방식. 제시카는 한 점을 입에 넣고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이거 깔끔한데 맛이 엄청 진해요. 제가 먹어본 돼지고기 중에 제일 깨끗해요. 고추장 양념 고기는 절인 고추와 붉은 소스에 찍어 먹자 매운맛이 확 올라왔고, 쟤는 땀을 흘리면서도 젓가락을 놓지 못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오늘 묵을 전통 한옥 에어비앤비였습니다. 나무 기둥과 창호지 문 사이로 들어서는 순간 두 사람은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이 이렇게 고요할 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3일간의 서울 여행을 마치고 한옥 마당에 앉은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성수동 골목에서 우연히 만난 돼지국밥, 아이돌이 된 듯한 메이크업, 그리고 얼굴을 돔 안에 넣고 나왔을 때의 그 놀라움까지. 제시카는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바라보며 조용히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여기를 떠나고 싶지 않아요. 다음에 올 때는 더 오래 머물 거예요. 가능하다면 아예 살아보고 싶어요. 캐나다로 돌아간 뒤에도 두 사람의 피부에는 아직 그 돔의 촉촉함이 남아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오래 남는 건 아마 낯선 골목에서 받은 작은 환대들이겠죠. 서울이 외국인에게 이렇게까지 따뜻한 도시였다는 사실, 오늘 두 사람의 여정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외국인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한국의 장면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지하철을 개통한 나라, 영국. 영국인들에게 런던의 지하철인 언더그라운드는 오랜 역사와 긍지의 상징이기도 하죠. 그런데 최근 대중교통의 본고장 영국에서 온 한 커플이 한국에 발을 디딘 지 단 하루 만에 한국의 인프라를 보고 감탄하는 영상이 공개되어 전 세계 네티즌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영상의 주인공은 평범한 일상을 뒤로한 채 전 세계를 누비고 있는 영국인 커플, 제스와 제스퍼입니다. 무려 3년 전 멀쩡히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집까지 처분하며 세계 일주를 떠난 이 모험심 강한 커플에게 한국은 그야말로 늘 동경에 오던 꿈의 목적지였습니다. 첫 아시아 여행지로 한국의 수도 서울을 선택한 두 사람은 거리를 가득 채운 화려한 네온사인과 K-팝의 열기 속에서도 수백 년 된 옛 마을이 숨쉬고 있는 서울만의 독특한 매력에 잔뜩 부푼 기대를 안고 있었죠.
하지만 설렘을 안고 여행을 시작한 이 커플을 진짜로 넋 나가게 만든 것은 아름다운 고궁도 매운 한식 먹방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인들에겐 너무나도 평범한 일상 속 공간인 이곳이었는데요. 압도적인 한국의 인프라 시스템을 처음 마주한 남자친구 제스퍼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이건 돈 받고 연기하는 배우들을 섭외한 거 아니냐라며 현실을 강하게 부정하기까지 했습니다. 과연 신사의 나라 영국인들까지 감탄을 쏟아내게 만든 한국의 진짜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외국인의 시선에서 바라본 한국의 낯설고도 경이로운 순간들. 지금부터 이 커플의 좌충우돌 첫 서울 여행기를 통해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에서의 첫 아침. 제스와 제스퍼 커플이 가장 먼저 발걸음을 향한 곳은 빌딩 숲 사이에 고즈넉하게 자리 잡은 북촌 한옥마을이었습니다. 온라인에서 사진으로만 보던 아름다운 풍경을 직접 마주한 두 사람은 한껏 들뜬 표정이었죠. 골목길을 따라 줄지어 선 전통 한옥들의 우아한 자태에 제스는 눈을 떼지 못했고 제스퍼 역시 현대적인 도시 한복판에 이런 예스러움이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에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제스를 크게 감동하게 한 건 단순히 아름다운 건물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마을의 고풍스러운 풍경을 영상으로 담기 위해 길 한복판에 멈춰 서서 카메라를 들어 올린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변을 지나던 한국인들이 일제히 약속이라도 한 듯 걸음을 멈추고 그녀의 카메라 앵글을 방해하지 않으려 조용히 기다려주는 진풍경이 연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상치 못한 한국인들의 쏟아지는 배려에 제스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너무 예의가 바른 것 같아요. 제가 촬영하려고 멈춰 서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제 주위에 멈춰 서는 거 있죠? 속으로 괜찮아요. 그냥 지나가셔도 돼요. 라고 말해야 했어요. 사람들이 혹시라도 제 사진을 방해하게 될까봐 엄청 조심해 주더라고요. 다들 너무 친절해요. 한국에 대한 제 첫인상요? 그냥 완벽하게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관광지의 풍경보다 그곳을 걷는 사람들의 따뜻한 배려심에 먼저 푹 빠져버린 영국 커플. 이들은 주민들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방문 시간을 제한하는 표지판을 보고도 아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오버투어리즘 문제까지 현명하게 관리하는 한국의 모습이 훌륭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국인들의 수준 높은 시민의식에 깊은 인상을 받은 두 사람. 하지만 이 커플을 진짜로 경악하게 만든 대사건은 다음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향한 곳에서 터지고 맙니다. 한옥마을에서의 따뜻한 감동을 뒤로하고 다음 목적지인 한강공원으로 향하기 위해 두 사람은 한국의 대중교통인 지하철에 도전하기로 합니다. 사실 이들에게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는데요. 전 세계 어디서나 길을 찾아주던 구글 지도가 한국에서는 대중교통 경로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국 전용 앱인 카카오맵을 겨우 다운로드한 뒤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낯선 지하철역 입구를 찾아 내려갔죠. 하지만 걱정도 잠시. 개찰구를 통과해 승강장으로 내려가는 순간 제스와 제스퍼의 표정은 긴장감 대신 걷잡을 수 없는 경악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티끌 하나 없이 반짝이는 거대한 대리석 바닥과 눈이 부시도록 밝은 조명, 그리고 승객의 안전을 완벽하게 지켜주는 투명한 스크린도어를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매일같이 타던 자국의 어두컴컴한 지하철과는 차원이 다른 세계가 눈앞에 펼쳐지자 제스퍼는 들고 있던 카메라조차 내려놓은 채 넋이 나간 듯 역사 내부를 한참이나 빙빙 돌며 둘러보았습니다. 열차에 무사히 탑승한 제스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놀라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한국 지하철은 놀라울 정도로 이용하기가 너무 쉽네요. 솔직히 처음엔 엄청 걱정했는데 한 번만 타보면 바로 적응할 수 있어요. 모든 표지판과 안내방송이 한국어와 영어로 완벽하게 병기되어 있어서 외국인인 저희도 정말 조금도 길을 잃을 틈이 없어요. 사실 영국 런던의 지하철인 언더그라운드는 1863년에 개통된 세계 최초의 지하철이라는 엄청난 타이틀을 가진 영국인들의 긍지이자 자부심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160년이 넘는 긴 역사만큼이나 치명적인 단점들을 안고 있죠. 성인 남성이 똑바로 서 있기 힘들 정도로 좁고 둥근 터널 형태 때문에 튜브라고도 불리는 데다 환기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여름이면 찜통으로 변하고
쥐가 돌아다니는 퀴퀴한 선로와 휴대폰 데이터조차 툭툭 끊기는 열악한 환경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평생을 그런 낡은 인프라에 익숙해져 있던 영국인 커플의 눈에 마치 SF 영화 속 최첨단 우주정거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한국 지하철의 압도적인 쾌적함은 그야말로 문명적 충격일 수밖에 없었죠. 목적지에 도착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상으로 올라오며 제스는 마침내 꾹꾹 눌러왔던 속마음을 거침없이 쏟아냈습니다. 방금 한국 지하철을 타고 왔는데요. 특히 런던 지하철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좋네요. 너무 깨끗하고 너무 멋지고 모든 게 완벽하게 체계적이에요. 런던 지하철은 절대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도 이것 좀 보세요. 바닥부터 천장까지 모든 게 다 반짝거리고 새 것 같고 눈부시게 아름답잖아요. 옆에서 넋을 잃고 화려하고 거대한 역사 내부 구조를 둘러보던 남자친구 제스퍼 역시 눈앞에 펼쳐진 이 완벽한 상황이 도무지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듯 황당한 표정으로 맞장구를 쳤습니다. 내 말이 진짜 이 정도 퀄리티면 돈 받고 연기하는 엑스트라 배우들을 깔아놓은 세트장 아니야? 진짜 가짜 같아요. 자국의 오랜 자랑거리였던 세계 최초의 지하철 시스템이 한국 앞에서는 그저 초라한 과거의 유물처럼 느껴지는 뼈아픈 순간이었습니다. 스스로 자신들의 나라와 비교하면서까지 한국의 압도적인 인프라 수준을 극찬할 수밖에 없는 영국 커플의 생생한 팩트 폭력. 이 영상이 공개되자 전 세계 네티즌들은 한국 지하철의 믿을 수 없는 완벽함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을 위해 무심히 지나치고 때로는 피곤해하는 이 뻔한 일상 공간이 외국인들의 눈에는 돈을 주고도 경험할 수 없는 경이로운 마법의 공간이자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낯선 도시에서의 첫날 일정을 모두 마친 제스와 제스퍼. 숙소로 돌아온 제스는 하루 동안 겪은 수많은 충격과 감동을 떠올리며 카메라를 향해 벅찬 심정을 고백했습니다. 이제 고작 하루가 지났을 뿐인데 서울은 제 인생에서 가장 사랑하는 최애 도시가 될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정말 너무 재미있었거든요. 세계 최초의 지하철 종주국이라는 자부심마저 단숨에 있게 만든 압도적인 교통 인프라부터 길거리 한복판에서 겪은 따뜻한 배려심, 그리고 평범한 일상마저 하나의 엔터테인먼트로 만들어버리는 최첨단 비대면 시스템까지. 이 영국 커플에게 한국은 매 순간이 놀라움과 감동의 연속이었습니다. 과연 이들의 남은 한국 여행기에서는 또 어떤 경이로운 리액션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의 진정한 매력에 푹 빠져버린 이 영국 커플의 여정이 즐거우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외국인들의 리얼하고 흥미진진한 한국 체험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필리핀에서 한국까지 비행기로 단 3시간 반. 그 짧은 거리를 건너온 한 부부가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관광지 검색이 아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어떤 앱 하나를 켜는 것이었죠. 그리고 7일 동안 한국을 누비면서 이 부부가 진짜 충격받은 건 경복궁도, 단풍도, 한강의 야경도 아니었습니다. 길거리에 서 있는 작은 화면 하나, 그 앞에서 멈춰서서 한참을 바라봤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 화면에는 뭐가 적혀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주인공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온 의사 닥사미와 그의 남편 이반 부부입니다. 닥사미는 필리핀에서 환자를 보는 현직 의사이자 동남아 여행자들 사이에서 꽤 유명한 여행 유튜버이기도 합니다. 한국이 처음은 아니라고 합니다. 봄에 한번 다녀갔는데 단풍이 너무 보고 싶어서 몇 달 만에 다시 왔다고 하더군요. 그것도 7일이라는 긴 일정으로요. 이번 여행에서 부부가 일부러 피한 곳이 있고 일부러 찾아간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동선의 시작에 바로 그 작은 화면이 있었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을 빠져나온 부부가 가장 먼저 향한 곳은 환전소도 택시 승강장도 아니었습니다. 공항 안 편의점이었죠. 거기서 작은 카드 한 장을 손에 쥐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흔히 쓰는 교통카드, 티머니였습니다. 닥사미는 카메라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처음이신 분들은 무조건 도착하자마자 편의점에서 이 카드부터 사세요. 이미 한번 와본 사람이 다시 와서 이 말을 한다는 게 묘하게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부부는 곧장 지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공항철도 AREX 승강장으로 내려갔습니다. 한국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이라면 이 순간 가장 헷갈리는 게 바로 직통열차와 일반 열차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닥사미는 망설임 없이 파란색 라인, 일반 열차 쪽으로 향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예약이 필요 없고 팀원이만 찍으면 바로 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부의 입에서 첫 번째 진짜 감탄이 터졌습니다. 단돈 190페소요. 한국 돈으로 4,000원도 안 됩니다. 공항에서 서울 한복판까지 4,000원도 안 한다고요? 카메라 너머로 들리는 그 목소리에는 의심과 감격이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시내까지 가는 택시비를 한 번이라도 내본 사람이라면 이 반응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마닐라 공항에서 시내까지는 차가 막히면 2시간이 우습게 걸리고 요금은 한국 돈 2만 원을 훌쩍 넘기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4,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그것도 정확히 55분 만에 모든 역에 정차하는데도 정확히 55분 만에 서울역까지 데려다 준다는 사실. 부부에게 이건 상식 밖의 숫자였습니다. 닥사미는 열차 안에서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서울역에 내린 부부가 향한 동네는 명동도 강남도 아니었습니다. 망원동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거기 라고 되묻는 동네. 외국인 관광객은 거의 없는 조용한 주택가입니다. 닥사미는 이번 여행을 위해 일부러 관광객이 적은 동네를 골랐다고 했습니다. 망원동에 도착해 호텔방에 짐을 풀자마자 부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엄청 화려하지는 않지만 우리한테 딱 맞아요. 7일에 18,000페소밖에 안 해요. 한국 돈으로 따지면 일주일에 45만 원 남짓. 부부는 창문을 열어보고 침대에 앉아보고 화장실 어메니티까지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이 가격에 이 정도 컨디션이 나온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움이었던 거죠. 여행 둘째 날, 부부는 어린이 대공원에서 뚝섬한 강공원으로 이동하려고 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버스였습니다. 그런데 정류장에 도착한 닥사미가 갑자기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류장 위에 달린 전광판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화면에는 한국어로 뭐라고 적혀 있었지만 숫자만큼은 부부도 정확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버스가 몇 분 뒤에 도착하는지, 그 다음 버스는 또 몇 분 뒤인지 분 단위가 아니라 거의 초 단위로 표시되고 있었던 거죠. 닥사미는 화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카메라에 대고 말했습니다. 보세요. 여기 몇 분 후에 버스가 오는지 다 떠 있어요. 진짜 정확해요. 그러더니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국에 오시면 무조건 네이버 지도 항상 켜두세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정말로 전광판에 표시된 시간 그대로 버스가 정류장에 들어왔습니다. 부부는 서로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진짜네라는 감탄이 그대로 묻어 있었죠. 사실 필리핀 마닐라의 대중교통은 정확하다는 표현 자체가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지푼이라고 부르는 소형 합승 차량은 시간표가 따로 없고 버스도 도착 시간을 미리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정류장에 서서 무작정 기다리는 게 일상이죠. 그런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에게 3분 뒤 도착 같은 글자가 정류장 화면에 실시간으로 떠 있고 그 시간이 정말로 맞는다는 사실은 단순한 편리함 이상의 충격입니다. 닥사미는 영상에서 같은 표현을 2번이나 썼습니다. 정말 정확해요. 의사라는 직업 특성상 시간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한국의 길거리 화면 하나를 보고 같은 단어를 2번 반복했다는 것. 그게 이 부부가 한국에서 받은 가장 잔잔하면서도 가장 깊은 충격이었습니다. 다음 날 부부는 신촌의 작은 돈카츠 가게를 찾았습니다. 코트손이라는 이름의 가게는 자리도 좁고 문 열기 전부터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부부는 11시 오픈 시간을 기다려 겨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주문한 돈카츠 한 조각이 테이블에 올라온 순간 닥사미는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접시를 가득 채운 두툼한 돈카츠 한 장. 그 옆에는 공깃밥. 닥사미는 영수증을 들어 카메라에 비추며 말했습니다. 이 한 조각에 4,000원이에요. 우리 돈으로 165페소요. 이게 말이 되나요? 그 순간 직원이 다가와 밥을 한 그릇 더 내려놓고 갔습니다. 닥사미의 입에서 짧은 외침이 튀어나왔습니다. 공깃밥이 무료예요. 필리핀에서는 식당에서 밥을 추가하면
거의 무조건 따로 돈을 받습니다. 무료 리필이라는 개념 자체가 흔치 않죠. 부부는 결국 한 조각만 시켰는데도 다 못 먹고 너무 맛있어서 커피까지 마시고 싶어졌다는 말을 남기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여행 셋째 날 늦은 오후, 부부가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은 뚝섬한 강공원이었습니다. 어린이 대공원에서 지하철로 단 2정거장. 부부가 공원 입구에 들어선 그 시각, 해는 한강 위로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닭사미는 카메라를 들고 한참을 멈춰 있었습니다. 노란빛으로 물든 단풍잎, 그 사이로 지나가는 지하철, 그리고 강물에 부서지는 황금빛 햇살. 입에서 나온 말은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이 하루를 마무리하기에 완벽한 장소예요. 부부는 공원 안 편의점에 들러 컵라면과 따뜻한 커피를 샀습니다. 강이 보이는 자리에 앉아 라면을 후루룩 먹는 그 장면을 두고 닭사미는 카메라에 대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완전 한국 드라마 장면이잖아요. 종일 걸어 다리가 아프다고 했지만 그 피로마저도 노을빛에 다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밤이 깊어진 망원동으로 돌아온 부부는 메가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닭사미는 카메라를 보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처음이신 분들은 명동부터 가세요. 그건 인정해요. 그런데 한국에 여러 번 와보셨다면 다음엔 꼭 망원동 같은 동네로 와보세요. 의사라는 직업으로 1년에 수많은 도시를 다녀본 사람이 일주일을 보낸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관광지 추천이 아니라 동네 추천이라는 사실. 그게 이 부부가 한국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한 줄이었습니다. 공항 정류장의 그 작은 화면에서 시작된 충격은 결국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대한 신뢰로 이어진 셈이죠. 이 영상이 따뜻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편을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외국인 친구에게 가장 추천하고 싶은 서울의 숨은 동네는 어디인가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